여기 보시면 아까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가 좋다는 거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주말에는 뭐 세력지도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걸 하고 있죠. 네, 이번 주는 짧은 시간으로 성장하는 주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주의 기본 선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모주만 하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간다 이런 것들 되게 방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수 후에도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맥이랑 필에너지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박창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공유를 통한 수익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 전용 동영상과 그 다음에 장마감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18,000원 전혀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수익만 보셔도 26% 가까이 수익이 이렇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공유해 보시고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필에너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필에너지 금요일 상장을 하면서 237%의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상장하는 주식들이 대부분 뭐 확률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물론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여기는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섹터가 핫해서 좀 상한가 많이 갔다. 그러면 이제 뭐 공모주 한 사람들은 200% 이상의 수익을 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기관 차익이 나왔을 거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은 첫날에 대부분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부채 비율 이런 식으로 좀 있고 유보율도 있는 상황. 일단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 바뀌겠죠. 바뀔 겁니다. 시가총액이 1조 777억, 777이니까 들어가자, 뭐,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피롭틱스가 5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피롭틱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가 이제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시장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소문이 확정이 되면 대부분 주식들은 하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이 필옵틱스가 필에너지가 들어가자마자 하한가로 꽂히면서 손실을 봤다. 그 요날 산 사람들은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투기성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여기서도 사실 구매를 망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왜냐면 신규 상승률 자체가 도박이니까. 자, 정정사항 보시면은 투자 설명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굵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었다. 처음에 모집가액이 26,300원에서 3만원 사이였는데 요 정정 후로 보시면 34,000원으로 올라갔죠.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의 사이클 가격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원래 기준점이었던 E가 여기 E1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서플라이와 디맨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여튼 뭐 경제학 원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이 25%, 기관이 68%, 그리고 우리 사주가 7%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반하게 분리하게 되어 있죠. 기관들이 그만큼 수요를 갖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2차전지 조립 공정 중 핵심 설비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 뭐 탭 뭐 이런 식으로 노칭, 레이저 노칭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결국엔 스태킹 설비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스태킹은 그냥 뭐 분리막이나 이런 걸 갖다 차곡차곡 쌓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그 2차전지 용량이나 뭐 이런 효율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이런 식으로 보시면 93%가 스태킹에 이렇게 몰려 있다. 자, 생산 및 실적 이렇게 보시면요. 생산 능력이 60%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실적이 26대 그리고 76대, 8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동률 자체는 100%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지금 1분기에는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봐도 22년보다는 23년이 매출액이 더 나오겠구나라는 거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54%였는데 78%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는 거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제가 80% 부근부터가 이제 BEP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넘어서면은 좋은데 여기 떨어지면은 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실적 보시면 여기 그냥 1분기니까 곱하기 4 하면 되죠. 74, 28 하면은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거 대충 그냥 추정을 일단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변동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또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당좌자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확 줄어드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재고 회전율 자체도 상당히 좋구나. 그럼 회사가 매출액이 당연히 좋겠구나. 아까 보셨듯이 똑같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누계획 보시면은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선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결 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발행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발행회사와 주관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한 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까 위에서 보셨죠? 3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28,400원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있었던 게 나중에는 34,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요게 확정이 되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 가치와 그 다음에 상대 가치를 통해 가지고 공모 희망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최종 협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공모 주식을 갖다가 공모가를 정하는 발행가를 규정이에요. 결국에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나머지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내용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내용은 주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뒤에 예시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쉬워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협의 결정을 했다 보니까 필에너지가 3만원에서 34,00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딱 간단한 거예요. 그냥 투자 자금을 갖다가 그 상장회사들이 모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익을 보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이익을. 근데 이 이익을 보기 위한 집단들이 투자를 했을 때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다음번 어떤 IPO를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투자금을 집어넣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가에 첫날에 뭐 위아래로 한 200% 이렇게 300%씩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300%본 사람은 당연히 다음번에 회사가 또 좋은 곳이 IPO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선순환을 갖다가 유도를 해서 각 회사들이 이제 투자금을 갖다가 만드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거래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못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아까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가 좋다는 거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회사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시가총액이 3,900억대예요. 3,900억대. 근데 여기 A 회사와 B 회사 둘 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사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요거를 사시겠죠. 요 회사를 사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요 회사보다 지금 매출액 자체도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이 예상치 말고 여기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까 필에너지는 C라는 회사란 말이죠. C라는 회사고 지금 요 AB는 동일한 업종에서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90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C라는 필에너지 얼마였죠? 시가총액이 1조 777이었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회사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내려왔어. 필에너지 여기 지금 그렇죠. 11만 4,600억. 시가총액 이렇게. 근데 아까 시장 평균 가격이 보시면은 동일 섹터가 4천억이라고 보셨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비교 분석 상대적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건 감안을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배 정도는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집 매출가액이 처음에 이거 3만 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3, 4, 10이죠. 12만 원. 12만 원이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4배가 올랐다라고 칩시다. 4배가 올랐다고 치면은 대략적인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얘들이 가치평가를 했을 때는 3만원대로 봤던 이유가 여기서 나누기 4를 하면은 적정한 회사의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들이 처음에 이 회사 필에너지를 갖다가 모집가액을 정했던 게 3만원대라고요. 그럼 3만원대가 적정한 가격대라고 봤었던 거고, 요 가격을 갖다가 수요가 좀 더 많으니까 그래 34,000원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시장 평균 수요이기 때문에, 시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갔잖아요. 3배. 3, 4, 12, 뭐 10만 4천원 정도 되네요. 곱하기 4를 하면 10만 4천원인데 그거보다는 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역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총이 1조 777이야. 그럼 나누기 3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한 3,400억 정도가 되겠죠.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모집을 하려고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을 갖다가 아까 위에서 A, B 얼마 했습니까? 3,900억이었죠. 동일 업종에 대한 시가총액을 한 3,400억에서 3,900억 정도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출액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올라갔을 경우에 가정되는 주가를 추정하려면은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두 배의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죠? 시가총액이 한 8천억대가 돼야 된다. 8천억. 그러면 지금의 주가 가치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높은 거겠죠. 그럼 이 구간대에 8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위 사이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사실 투기적인 자금의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알맥 매출 1,568억 원, 뭐 상승 99%,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필에너지는 뭐 237%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알맥보다 필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비교 분석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두 개의 회사가 동일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육상성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어? 그 대학부가 있을 거고 일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남성 이것도 따로 나눠졌겠죠. 근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일반부의 여성이라고 치면은 필에너지는 대학부의 남성인 거예요. 이거 비교 자체가 당연히 안 되겠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뭐 육상 경기에 신기록을 갖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그 알맥을 잠깐 보면 동일 업종에서 이거는 매출가를 갖다가 5만 원으로 잡았어요. 5만 원으로 잡았으면은 뭐 섹터 자체가 다르니까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사업의 개요가 여기 보세요.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잖아요. 그죠? 전기차용 배터리 알루미늄 압출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압출 제품에 대해 거의 대부분 몰려 있죠. 그러면 아까는 스태킹 회사에서 스태킹 회사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장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심으로 뭔가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 지금 이거는 그냥 껍데기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런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갖다가 혼동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모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 영상을 한 10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린이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설명이 지금 최고의 설명인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 모든 단계 펀드 매니저 뭐 애널리스트 이런 과정까지 다 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방법을 갖다 제가 쉽게 풀어드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있는 공모주 추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접근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는 저는 타인의 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영상 자체가 저희 신념을 흔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본질을 갖다가 왜곡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는 신호와 소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소음이 너무나 시장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려면 타인의 내용을 갖다가 보지 않는다. 물론 제가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 내용은 따로 구독해서 보겠죠. 그죠? 이 신호는 그리고 대부분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책? 2차전지 뭐 박순혁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빠떼 아저씨 이런 사람이 쓴 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2차 전지에서 진짜 논문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쓰는 사람들이 쓰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맥 재무제표 잠깐만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죠? 12만 1,700원까지 올라가서 뭐 3.57%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필에너지보다 주가는 높지만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사야 되나라는 고민 자체가 또 다시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7,261억으로 오히려 필에너지보다 낫다라는 그런 결론에 또 도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 자체가 추정을 하는 거긴 한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나름의 시외적인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지식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책을 갖다가 맨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결론에 도달하면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줄이는 말은 요거예요. 자, 공모주를 갖다가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한국거래소가 바라는 바는 투자 자금의 상한선 확대로 인해 가지고 증시 투자의 유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최고 첫 번째 운영 목표겠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지만 주식의 가격을 갖다가 왜곡을 시키는 거는 사실상 정부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가치평가를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투기성 종목으로 변한 거는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세력주나 작전주 이런 것들이랑 달라요. 세력주, 작전주는 여기에 그 변동성을 갖다가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갖다가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면 우리 마스크 살 때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300원, 400원 하던 게 5,000원까지 뛰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스크를 조작하는 사람들, 사재기꾼들은 시장 참여자, 여기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들 다 구속됐잖아요. 근데 지금 요 마스크를 갖다가 만드는 업체나 그다음 마스크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은, 유통하는 사람들은 구속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가치평가 적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거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클릭 바로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더 배워나가면서 천천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